그다음에는 이거 비만 치료제 소식인데 오늘이 아니죠. 어제 거의 장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게 공개됐습니다. 근데 장 초반에는 이게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스트럭처 테라피틱스에서 GSBR1290이라는 이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2A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. 그러니까 임상 이상에서도 2A가 있고 2B 좀 더 상세한 데이터 공개하는 그게 있는데 일단 2A에 속했고요. 경구용 비만 치료제 만드는 기업인데 근데 약간 내약성 논란이 있어서 장 초반엔 주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장 진행하면서 막 50% 가까이 오르더라고요. 여기 어쨌든 경구용 비만 치료제 1회 투약 제형으로 이제 그 계속 임상 테스트하고 있고 이 결과 좀 공유해 보니까 참가자들이 12주 후에 6.2에서 6.9% 체중 감량이 나타났다.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. 뭐 임상 참가자의 약 67%가 6% 이상 체중 감소했고, 한 30% 정도는 뭐 10% 이상 체중 감소했다. 그런 데이터 말하니까 상당히 또 강력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. 뭐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간 손상이 없었다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내약성 측면에서도 조금 부작용으로 인한 투약 중단율이 5에서 11%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. 스트럭처 테라피틱스 측에서는 이 약물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FDA 임상 3상까지 다 승인 받고 하면은 1억 2천만 명 전 세계 환자들한테 이 약물을 제공할 수 있다. 그런 정도로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. 그런 이야기했고요. 근데 결국 약간 이런 임상 단계에 있는 기업, 결국 다 좀 비슷한 문제 중 하나인데, 임상 2A 데이터를 공개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엔 임상 2B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데, 어, 이게 그 다음은 그러니까 지금은 12주 데이터를 했지만 그 다음 건 이제 36주 데이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24주? 그 정도 이상 이게 또 새롭게 임상 또 시작해야 되고 임상 참가자 모집해야 되고 그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까 다음 데이터는 2025년 말에 공개할 것이 유력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주가 오르긴 했는데 이제 뭐 M&A 이슈 아니면은 향후 1년 동안 주가 촉매제가 또 없어졌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약간 좀 의아해,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8주에서 12주까지 거의 한 달 동안에는 투약을 해도 체중 감량 폭이 거의 없었다. 그래서 이게 뭐 36주 간다고 체중 감량 폭 커지겠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주가는 50% 오르면서 시장이 옳다 그런 걸 항상 보여주고 있고요. 근데 결국 이제 뭐 내약성 논란도 계속 존재합니다. 이 약물이. 그리고 이 경구용 약물 메스꺼움이랑 구토 증상이 조금 대표적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스트럭처 테라피틱스의 이번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2A 그 긍정적 데이터 나온 거 환자들의 89.2%가 메스꺼움을 느꼈고 62.2%가 구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. 근데 반면에 이제 이 화이자에서 다누글리프론 이게 지난 12월 초에 임상 거의 실패죠. 임상 이제 3상 들어가지 않고 새롭게 그러니까 1일 2회 제형으로 임상 이상을 했는데 이게 그 연구 중단율 투약 중단율이 거의 50% 가까이 나와서 사람들이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 1회 제형으로 임상 이상 다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. 화이자 그때. 근데 화이자에서 다누글리프론 1일 두 번 먹는 거에서 그 당시에 메스꺼움 73%였고 구토 47%였는데 화이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거 임상 포기했거든요. 근데 스트럭처 테라피틱스는 화이자의 다누글리프론보다도 약간 그 조금 이 약 12주 데이터여서 12주 동안 그냥 참은 건지 아니면 이거 그냥 토해가지고 그 살 빠진 거 아닙니까? 약 하나 먹으면 둘 중 한 명 토하는 건데 이 토해가지고 살 빠진 거 같은데 어쨌든 화이자보다도 더 조금 고통스러운 약인데 이게 뭐 긍정적이라고 하네요. 그다음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사실 이 내약성 측면에서는 가장 압도적입니다. 경구용 VK2735 이 후보 물질 이게 지난 3월 초에 3월 중순이었나요? 그때 그 임상 1상 데이터 공개한 건데 28일간 데이터지만 여기 바이킹 테라피틱스에서 만든 경구용 치료제는 메스꺼움이 14% 정도였고 구토가 없었다. 상당히 이게 확실히 바이킹이 좀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막 그 임상 데이터 발표하고 주가도 막 그 당시 100%씩 올랐던 이유가 있고 그래서 뭐 스트럭처 테라피틱스 그리고 이제
그런 조금 뭐 구토, 매스컴, 그런 내학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래도 경부용 시장이 주사제보다도 훨씬 클 거다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체중 감량 효과는 실제로 강력하게 증명이 됐습니다. 다른 그런 뭐 다누글리프론, 올포글리프론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긍정적 데이터니까 그거에 더 주목했는지 어제 한 50% 가까이 상승했고 오늘도 2% 정도 상승하는데 근데 아주 귀신같이 이런 임상 단계에 있는 기업들 특징이죠. 매출이 없다 보니까 신규 자금 조달하려면은 다 주식 발행합니다. 그래서 어제도 장 끝나자마자 바로 주가 상승하자마자 800만 주 추가 공모하겠다 이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통 이제 주식 공모 계획 발표하면 주가 하락하지만 그래도 뭐 오늘 프리마켓에 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바이킹 트라피틱스 그리고 여기도 오늘 프리마켓에 7%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상승한 거 좀 다른 이슈 때문이죠. 오늘 임상 또 데이터 긍정적인 거 나와서. 어쨌든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간 성능도 괜찮으면서 그런 뭐 구토나 메스꺼움 없는 내약성도 상당히 우수한 약은 바이킹이 가장 뛰어납니다. 그리고 마침 여기 이제 비알콜성 지방 간염 치료제, 내쉬 치료제 VK2809 임상 2B 데이터가 2024년 상반기 공개 예정에 있다라고 그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상반기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죠. 근데 마침 오늘 장전에 방금 막 또 발표했습니다, 이거를. 여기 내시 치료제 VK2809 임상 2B 데이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제 임상 3상도 바로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 기업이 VK2809로 치료받은 환자 중 63에서 75%가 섬유증 악화 없이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해결했다. 이런 식으로 데이터 오늘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내시 치료제 중요한 거는 간 섬유증, 그러니까 간경화되는 거를 더 이제 단계가 더 악화되는 거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 그 간 섬유화되고 있던 거를 개선하는 거, 그리고 개선하는 게 그 중요한 건데 악화시키지 않는 건 75% 환자가 다 악화시키지 않았고 여기 개선하는 것도 최대 57%로 상당히 이간 그 섬유증 개선 효과도 뛰어났다라고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. 마침 세계 최초로 내쉬 치료제 현재 승인 받아서 4월 달부터 판매 시작한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 레즈디프라가 최대 42% 개선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도 최대 개선 폭이 훨씬 높으니까 마드리갈은 주가가 오늘 조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. 이런 민감한 데이터에 반응하다 보니까. 그리고 여기 내약성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투약 중단율도 6.1%밖에 안 된답니다. 그러니까 뭐 앞으로 임상 3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건데 여기 VK2809 새로 만든 약은 1일 1회 용량도 있고 격일 1회 용량도 있답니다. 이 경쟁사 레즈디프라는 1일 1회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오늘 바이킹 테라피틱스에서 이거 내시 치료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 나왔지만 이제 임상 3상 돌입하고 또 FDA에서 그 신약 이제 승인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출시까지 하는데 거의 한 2년 반, 3년 정도 더 필요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그래도 마드리갈의 이 레즈디프라가 조금 더 시장 선점 효과는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오늘 어쨌든 이런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 결국 여기 가장 큰 경쟁사가 현재까지는 바이킹 테라피틱스인데 바이킹에서 더 좋은 데이터 발표하니까 오늘은 프리마켓에 약 3%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. 근데 여기는 이제 4월 달부터 제품 판매가 시작돼가지고 사실상 이번 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. 이 화이자가 상당히 또 이벤트가 존재하던데, 그러니까 아까 다누글리프론 임상 2상 1일 2회 제형은 12월 달, 요 당시에 포기했습니다. 요 당시인가요? 아마 12월 초였던 것 같은데, 12월 초에 이때 다누글리프론 임상 2상 실패 그거 발표하면서 주가 하락했었는데, 근데 완전 실패한 건 아니고, 1일 2회 제형을 그게 이제 그 포기한 거고, 1일 1회 제형으로 다시 임상 2상 하고 있다. 이야기했었습니다. 그게 2024년 상반기 안에 공개할 예정에 있다 했으니까 24년 상반기면 이번 달 6월까지다 보니까 이번 달에 화이자의 약간 주가 촉매제 이벤트가 뭔가 하나 존재하긴 하고요. 이 데이터에 따라 만약에 다누글리프론 임상 이상 1회 제형이 긍정적이다라는 데이터 나오면은 뭐 시장에서 환호하겠죠. 근데 이제 만약에 안 좋다 그런 데이터 나오면은 뭐 화이자 측에서는 분명히 컨퍼런스 콜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우리 비만 치료제 시장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 잘할 거다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임상 실패하면
뭐 M&A 하러 가겠죠. 바이킹 테라피틱스 거기 M&A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뭐 아까 스트럭처 테라퓨틱스, 뭐 바이킹 테라퓨틱스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? 화이자, 뭐 일라이릴리, 그 노보노디스크 그런 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지난주에 상장됐죠. 5월 21일 날 상장된 오잼 ETF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거 미국 상장된 비만 치료제 관련 ETF 중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2023년에 60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여기 그 1000억 달러, 100빌리언 달러로 성장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2030년까지 100빌리언 달러도 골드만삭스 자료였죠.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100빌리언이 아니라 2030년까지 130빌리언 그러니까 그 1,300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거다라고 시장 규모를 상향 조정해 놨다 보니까 확실히 비만 치료제 시장 다시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오잼 ETF 구성 종목들 보면은 일라이랠리, 노보노디스크 각각 한 20% 정도 있고 최근에 암젠도 뭐 임상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공개할 데이터를 올 연말에 암젠은 공개한다 했습니다. 올해 안에. 여기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있고 스트럭처 테라퓨틱스 지금 새로 또 비만 치료제 이제 임상 긍정적 데이터 나온 이 기업도 여기 다 편입돼 있었습니다. 이 ETF에. 근데 오잼 ETF 어쨌든 이렇게 상장하고 어제 결국 스트럭처 테라퓨틱스 영향이죠. 스트럭처 테라퓨틱스가 한 50% 오르니까 오잼 ETF도 상장하고 사상 초고가 경신한 모습 나오고 있고요. 오늘은 또 바이킹 많이 오르니까 프리마켓에 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국내 또 여기 사실 이게 더 좋다 생각하는데 아까 오셈 ETF보다 근데 국내에 상장돼 있어서 조금 불편하죠.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 말고 여기 퇴직연금, 개인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이 이사님께서 옛날에 상장했을 때 거의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뭐 오셈 ETF처럼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 그런 거 다 편입돼 있고요. 보시면은 오히려 오잼 ETF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많이 편입돼 있습니다. 노보노디스크, 일라이랠리 합쳐서 거의 50% 편입돼 있고 또 오늘 그런 긍정적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15% 가까이 뭐 암젠, 여기 스트럭처 테라피틱스 다 편입돼 있습니다. 뭐 진짜로 화이자 6월 달에 데이터 어쨌든 공개할 예정이 있는데 화이자가 잘 되면은 본인 기업 잘 되겠지만 뭐 만약에 그 임상, 이상, 다누글리프론 1일 1회 제형 안 좋게 나오면은 그 기업 진짜 M&A 하러 무조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뭐 최근 비만 치료제 ETF들 조금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일라이릴리가 거의 한 올해 3, 4개월 이렇게 주가 잠겨 있던 데를 이제 좀 탈피하고 주가 사상 초고가 랠리를 다시 스멀스멀 시작했죠. 이런 것도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도 최근 뭐 주가가 좀 재미없었는데 거의 3개월 가까이. 근데 이 기업도 알게 모르게 사상 최고가를 조금 경신해 보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비만 치료제 기업들 확실히 뭔가 좀 모멘텀도 생기고 최근 막 이런 이벤트들 자꾸 발생하고 또 6월 달에 어쨌든 화이자도 뭔가 6월 안에 뭔가 발표할 예정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비만 치료제 뭐 개별 기업 접근도 좋지만 그냥 ETF, 오셈이나 코덱스 탑2 글로벌 비만 플러스 그거 또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